자, 8월 29일 오전 12시, 낮 12시가 돼가는 시간입니다. 스톡커피 김인환입니다. 오늘 시장은 2차 전지의 본격 상승은 언제쯤일까? 그리고 고통 없이 결실은 없다. 모든 주식은 N자용 파동을 거친다.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주가 다시 강세인 이후부터 시장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먼저 고객 예탁금은 66조 8천억 유지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86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97.98,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의 니케이 시장 지수는 0.28포인트 빠진 42,708포인트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일본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동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하락한 3,190, 코스닥 지수는 2.37포인트 하락한 79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다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의 신고가를 냈죠. 이렇게 미국 증시가 다시 올랐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2분기 GDP가 3.3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예상치가 3.1, 긍정적으로 3.1이었는데 예상치보다 높은 3.3이 나오면서 시장이 경기가 좋구나, 그렇게 반응한 거죠. 지금 이게 지금 그 미국의 그 2분기에 그 GDP 수치인데 이 3.3이 나왔습니다. 이 GDP 수치를 쭉 보게 되면 역대의 경기 성장률에 비해서 절대 낮지 않은 상당히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크게 이끈 동력이 됐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지표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미국의 2분기 그 GDP 성장률인데 23년도에도 2.8, 2.4, 그리고 23년도 3분기에가 4.4도 있었지만 이 3점대 이상의 GDP 상승을 내줬던 분기 상승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아직도 굳건하게 가고 있고, 트럼프 2기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도 시장이 경기가 핫하다, 그렇게 보여줘서 지수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29일 날 밤에, 내일 새벽에 발표되죠. 7월 PC 물가 지표가 중요한데 이게 2.9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6월 달에 2.8이었으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치가 되는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이제 인하가 좀 주저주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는 한다, 하나 분위기는 찜찜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우와 나스닥의 이제 고점 경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점이다 하는데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주가를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이제 다우 지수잖아요. 다우 지수. 다우 지수가 이제 오늘 45,636개 마감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21,705에 마감됐습니다. 결국 이 계속 고점대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고점대를 넘어가지 않지만 또 무너지지도 않잖아요. 결국 이런 흐름은 왜 그러냐? 이격 조정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너무 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표가 이격 조정이 과격하게 오지 않으면서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좋고 GDP 경기도 좋고 또 금리 인하 효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급락하지 않은 가운데 기간 조정이 계속 반복되는, 상단에서 계속 주가가 횡보하는 그런 현상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은 오늘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외국인의 현선물의 순매도가 지금 조금 더 늘어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 12시 2분 현재 2,100억 팔고, 선물 3,184억 팔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건 아닌데, 꾸준하게 이렇게 하루에 뭐 3,000억, 3,000억 이렇게 현 선물을 동반 매도하면 지수는 아무래도 방향성은 음봉으로 가는 그런 시그널을 보일 수밖에 없죠. 또 개인은 매수, 기관이도 매수를 받치고 있어서 주가는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버텨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현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지수는 계속 이렇게 음봉을 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선물과 옵션을 봐야 되죠. 이른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치면은 뭐 선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매도를 치면 돈을 벌게 되잖아요. 또 옵션에서 풋을 사게 되면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렇게 시장이 만만치 않게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급하게 이른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기본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기 때문에 급하게 변동성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급락하지 않는다. 단지 수급에 의한 테마 순환 양세가 계속된다. 그래서 방산 조선주가 다시 강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방산 조선주가 다시 계속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조선주가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고, 하나오션도 강세죠. 일단은 조선주는 이른바 실적 흐름을 동력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의한 동력을 찾아서 성장 모멘텀이 되면서 주도주가 됐고요. 거기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오션을 이제 관심 있게 가격 매트릭스 보고 있었는데, 모니터링 구간에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섣불리하게 매수할 이유는 없고, 이 분명하게 다시 또 기간 조정이 올 때, 그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 방산주도 오늘 하나에어로스가 오늘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93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오늘 17,000원 빠지고 있잖아요. 현대로템이 기본적으로 4,300원 가고 있지만, LIG 넥스원이 8,000원 빠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으로 볼 때 순환장이 맞다.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강세장은 조선주밖에 없다. 마스가 프로젝트한 테마,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국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종합지수가 3,200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그 세법 50억 논란 매듭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법 개정은 일부 됐지만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있지 않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지수 3,200 오락가락 의미, 이 부분은 이제 지수 5,000 정책에 대한 확과 한가에 대한 이제 이 검증의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수가, 한국 증시가 이 3,200선을 강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3,200선 유지하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3,190선 유지하고 있는데, 역대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3,200선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케이스가 없었다.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여러분 성에 차지 않고 있지만 지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시그널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5천 정책 확고한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법 50억 논란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중요한 상법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국인의 큰 손이 들어오는 시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아직은 확고하다. 따라서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조선방산 테마가 강한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 한국 증시에서 조선방산주처럼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적어도 3년 동안 6배 정도 올랐지만 계속 이 종목이 떨어지면 다시 가고 떨어지면 다시 가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계속 이 종목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계속 상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다우와 나스닥의 시장이 움직인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조선방산주가 계속 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미 상단 정체에 걸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둘 필요 없고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의 모니터 기간은 계속 필요하다. 지금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파동 의미.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 먼저 이제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7만원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그런데 이 회사가 24년도에 88,000원 찍고 올해까지 해서 49,9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거의 뭐 반토막이 빠져버렸잖아요. 50%. 지금 뭐 여러분들 언론 플레이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6월달 이후에 55,000원에서 지금 이제 거의 한 7만원까지 왔으니까 주당 한 30%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 박스권은 당연한 박스권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 삼성전자의 파동을 보게 되면 지금은 적어도 20년 파동을 거쳐도 이렇게 파동을 보게 되면 N자형 파동을 거쳐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삼성전자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종목인데도 이렇게 조정파가 있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24년도에 21만원까지 갔었지만 이 15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쳤고 지금은 30만 6천원까지 갔다가 26만 7천원 주동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이닉스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우리나라의 지수를 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한 3%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빠져버리면 기본적으로 33포인트 정도가 하락하고 올라가면 33포인트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로 시가총액이 큽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완만하게 횡보하고 있고 이 실적을 많이 낸 종목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이 파동에 갇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움직이더라. 따라서 종합지수가 3200선에서 움직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외국인은 언제 돌아오나? 외국인 투자자의 밀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들을 보게 되면 오늘 그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받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지금 2,100억 정도 팔고 2,100억 정도 팔고 있죠. 지금 오늘 12시 1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그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외국인의 일자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보게 되면은 8월 14일 이후부터 조금 물량 많이 팔았어요. 매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적 순매수를 보면 6월 2일 이후에는 6조 7천억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장을 벌이는 게 아니고 외국인도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순환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6월달 이후에 개인이 6조 5천억 팔았고 기관이 2조 5천억 팔았잖아요. 하지만 외국인은 6조 7천억 샀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밀당의 기간이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한 열흘 정도 매도했다고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심도나 그게 떨어진 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다. 유동성 장세로 온다. 미국이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10월 달에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후행적으로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4.25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3.5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가 좀 더 높으니까 미국이 이번에 0.5를 내리냐, 0.25를 내리냐 그 폭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이 물가 지수에 따라서 0.25를 내릴 것인지 0.5를 내릴 것인지 아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는 오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 결과적으로 증권주가 가장 무겁고 오늘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지금 오르는 종목이 꽤 있어요. 신영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이 증권주가 이제 어제 올라왔고 오늘도 반은 올라간다는 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그리고 종합지수는 그렇게 급락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에서 지수 이게 하락 쪽에 배팅했던 인버스라고 합니까? 인버스 지수가 하락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수가 폭락하길 기다리겠지만 지수가 폭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장세는 우리가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테마주는 고통 속에 상승한다. 여러분 이제 같이 설명드릴게요. 2차전지 어떻게 볼 것인가? 반짝 오르더니 이렇게 또 조정받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조선주 좋죠.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삼성중공업은 3년간 한 6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의 이 파동을 보시면 지금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15,000원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4월 달에 12,000원대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폭,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월 달 그래서 3월까지 15,000원 갔지만 이 과정 보시면 굉장히 여러 날의 2달 정도의 이 N자형 작은 파동, 그 다음에 N자형 큰 파동, 3월 달부터 4월까지는 거의 한 5주 가까이 N자형 하락 파동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 사이클이 오고 또 하락하고, 반등 하락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18,000원 갔다가 또 다시 15,000원 또 빠져버리고,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과정이 한 5개월, 6개월 과정 속에서 큰 이 N자형 하락 파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상승파가 오게 되면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왔습니다. 결국 이런 파동 속에서 오늘 21,000-2,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이 파동이고, 기본적으로 주봉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확연하죠. 작년에 24년도에도 12,000원까지 갔다가 8월 달에 갔지만 11월까지 9, 10, 11월 3개월 동안 9,500원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하락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파동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조선주의 업황이 이미 2년 전부터 좋았어요. 그런데 이 조선주가 이렇게 하락파를 거친다는 거죠. 그럼 이 하락 파동을 이겨내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테마주는 보통 N자 조정 속에서 상승한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현대로템 오늘 192,400원 나오고 있죠. 22만원까지 갔었고, 현대로템도 같은 파동을 거치고 있는데, 작년에 현대로템이 이제 10월 달에 65,000원을 갔다가 기본적으로 4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가격이 65,000원에서 45,000원이니까 거의 한 35% 정도 하락했죠. 참 많이 하락했네요.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조정 거치는 기간이 적어도 한 달,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또 계속 이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95,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또 12만원까지 갔다가 올해 3월달에 12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9만원대에 빠지고, 제가 이제 이 가족회원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고민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포트폴리오 편입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이겨내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불안하죠. 지수가 하락하고, 이때 이재명 정부도 아니었고 이 계엄에 기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과정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계엄이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냐 안 되냐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도 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됐을 때도 이 방산주가 저점을 높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라는데 너무 올랐다. 그렇게 거쳤죠. 그랬는데 이게 또 N자형 파동 거치면서 다시 6월 달에 16만 원 또 올라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22만 원 갔다가 지금 17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19만 원대 왔죠. 지금 이제 상단 정치에 있죠. 왜냐하면 최고가를 찍고 못 가고 수급도 불일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 그리고 LIG 넥스완, 현대로템은 이 방산주는 이 박스권상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주, 2차 전지주는 2년간의 조정이 있었죠. 삼성 SDI부터 보게 되면 삼성 SDI는 23년 3월달 이후 4년, 5년, 그리고 2년 반 조정을 거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까지. 그리고 이제 상승 파동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조선주의 3년 전 파동과 비슷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희망 고문하지 마라. 믿지 않단 말이죠. 하지만 모든 증권사의 지표는 기본적으로 1년 뒤와 2년 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ESS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북미에서 위축되는 환경을 맞고 있고 유럽의 전기차는 캐즘을 벗어나서 이제 달리고 있고 주변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폭스바겐이나 BMW나 미국의 세틀란티스나 뭐 GM이나 이런 회사들이 한 회사와의 계약을 맺지 않아요. 계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싼 배터리를 원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를 가기 위해서 계속 순환합니다. 그리고 LFP의 기술력은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중국이 앞장선 것도 맞은데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3원계를 집중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환경은 좋아지고 있고 이 N자형 조정 파동은 아까 제기했던 이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네, LIG 넥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조정이 있죠. 여기 올라갔다가. 하지만 저희가 아까 봤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로템이나 그게 같은 파동 선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가르쳐주는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셀사가 있고 소재가 있는데 가장 먼저 셀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가 회복될 수 있고요. 소재는 기본적으로 많이 차별화가 된다고 봅니다. 셀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이 재무구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달라요. 따라서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베이스의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적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삼성 SDI는 이제 2차 전지 비중은 좀 작죠. 공장 생산 캐파가 좀 작지만 좀 이렇게 분산이 잘 돼 있고, LG엔솔은 2차 전지의 생산 캐파가 거의 뭐 연간 350기가 이상 생산한 갖고 있으니까 거의 중국의 CATL에 맞먹죠.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재는 실적의 검증. 여러분들이 소재를 볼 때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PCM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노 신소재나 LLF나 엔캠이나 보고 있는데 내가 매수한 가격이 기본적으로 25만 원대, 18만 원대니까 내가 2차 전지가 좋아진다더라 해서 가는 건 맞지 않아요. 저는 그 리포트를 계속 보세요. 리포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어도 주가가 최고가에 있을 때 이 회사가 그 EPS라든지 그 부채 비율이라든지 순이익 창출 능력이 기본적으로 그 주가에 비례하느냐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가에 집중한다고 치면은 적어도 셀이 더
셀에서도 실적이 검증되고 내년 27년도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기본적으로 주가 최고가 22년도, 23년도에 그 내용이 버금가거나 오바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테마주는 고통 속에 상승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실패한다. 자꾸 이렇게 그 이른바 매매의 기술을 자꾸 얘기하는데 차트 저도 봅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뭐 세계 음봉라면은 폭락주춤이고 적산병, 흑산병, 그 다음에 뭐 이격도 돌파 그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수급이 따르면 속임 수밖에 될 수 없어요. 그게 개별주, 조그만 개별주는 가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를 읽어내는 보조지표 정도로 보셔야 된다. 기업의 그래서 차트와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테마,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차트를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재무 구조나 수익성, 그 다음에 수급 전체 종합적으로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자,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실패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시장 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